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한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북핵 대응 접근법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1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2022년에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 며 북한을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난발로 북한에 거듭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확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와 묶여 있고 어떤 나라도 오늘날의 도전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며 지난해 제안했듯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지지했다. 미국은 많은 회원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은 평화를 지키고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하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 지평을 여는 나라들을 포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을 개혁해 중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을 확대해야 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며 세계무역기구 WTO를 개혁해 경쟁과 투명성, 규칙에 기반한 통치를 확보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 대만 해협이나 현상 변경 시도 등을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견해를 밝히고 싶다. 우리는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한다. 며 우리는 디리스크, 탈위험을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과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은 어떤 나라도 억압할 의도가 없다. 며 우리는 항행의 자유 및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것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의제들에서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 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 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오늘의 침략에 함께 맞서고 다른 미래의 침략자들을 억제해야 한다. 며 이 때문에 미국이 오늘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핵보복 능력을 갖추게 된 이후 미중 간 상호 취약성, 뮤추얼 벌러러빌리티, 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적기지 선제 타격론과 같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비롯해 내적 균형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적 불안 요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동민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세종연구소가 중국의 핵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0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저위력, 로우윌드, 핵무기 생산 능력을 대폭 증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중국을 핵군 비경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전략기지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략자산 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의 상호 취약성 문제 때문이다. 미국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상호 취약성이 이미 성립됐다. 며 한국은 동아시아 우반국들과의 핵무력 강화, 중국의 핵군축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비롯해 내적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소 핵 억제 전략, 미니멀 뉴클리어 디터런스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중국의 전통적인 핵 전략과 달리 시진핑 집권기에 나타난 중국 핵 전략의 가장 큰 변화로
핵무력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군 지휘체계의 변화 단행과 2차 보복 역량을 넘어선 수준의 미사일 개발을 꼽았다. 이 교수는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27년까지 7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하고 2030년이 되면 최소 1000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고 전망했지만 지난 8에서 9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군사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미국이 추정하는 핵탄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북서부 간수성 지역에서 새로운 최대 300여 개의 핵경납고 사일로가 발견됐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기존 100여 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포함하면 미국의 400여 개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비슷한 수준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고 분석했다. 특히 전략미사일의 다각화를 중국 핵전략의 중요한 변화로 지목한 이 교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 인 둥펑 DF-26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교차로 장착할 수 있고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며 미국은 중국이 DF-26의 정확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자산과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상호 취약성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이 대폭 향상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중국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추진에 따른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자동화를 꼽았다. 핵 지휘 통제 통신 NC3 및 정보 감시 정찰 ISR 역량 강화를 통한 정확성과 기동성 확보는 중국 정부가 핵무장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지능군 실체화 과정에서 중국의 핵태세가 핵보복, 리텔리에이션 애프터 라이드 아웃, 대응에서 피격경보 즉시 발사, 런치온 워닝, 태세로 발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격경보 즉시 발사 역량 강화가 기정사실화하면 1964년 마오쩌둥이 주창한 핵선 재불 사용, NFU, 원칙이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사시 미국이 중국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전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ICBM을 발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으므로 핵전쟁으로 비화할 개연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인 시진핑 당 총서기가 중국의 핵전략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조직이 개편된 것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각 지역 전구에서 핵 사용을 산발적으로 관리했지만 군사개혁 이후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해군지휘부 공군지휘부 로켓군을 직접 통제하면서 핵을 운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한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는 미국 과학자연맹 FAS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현재 410기가 됐다. 이는 2020년 대비 50%나 증가한 수치이지만 당장의 배치가 아닌 보복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이 목적일 수 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연구교수는 중국 DF4와 DF21은 DF26으로 교체됐고 DF31과 DF5는 DF-31A와 DF-5B로 현대화됐으며 중국 로켓군은 3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ICBM인 DF-41도 공개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지난 1월 26일 상 하원 군사위원회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고정식 및 이동식 ICBM 발사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 ICBM 추적이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이 연구교수는 이어 DF-26과 DF-41은 의성을 피할 수 있고 각각 지상 및 해상 목표에 정밀한 핵 및 재래식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중국 핵전략에서 핵선 재불 사용 원칙과 민간 표적 우선이라는 주장을 위태롭게 한다. 중국 지도부가 핵무기를 가능한 군사적 선택지로 판단할 개연성이 더 높아지고 선제 공격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교수는 중국은 곧 더 조용한 차세대 타입 096형 전략 핵잠수함 SSBN 건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고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잠수안발사탄도미사일 SLBM 인 G랑 JL-3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며 SLBM은 은밀성이 보장되면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력 발전 추세 자체가 중국의 핵선 제공 격불 사용 정책의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고 말했다.